네, 안녕하십니까. 타임 시간입니다. 자, 오늘 증시 확실히 좀 루즈하긴 했죠. 내일 쉬는 날입니다. 사실 오늘부터 벌써부터 휴가를 출발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내일부터 또 출발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연휴를 앞둔 시장이었기 때문에 경계감이 확실히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하락 종목 개수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음 넥스트는 이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테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아 아나운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특징적인 종목을 3개로 골라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오늘 호실 쪽이 공개하면서 강한 매수세가 나왔어요. 증권가에서도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데 하이브 어떻게 보실까요? 부담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엔터 3사 중에서 아마 하이브 기대치가 지금 현재 5월로 이제 넘어가는 구간이잖아요. 제일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BTS 군대 제대 이후 완전체가 6월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오늘 넘어가면 이제 거의 대략적으로 한 달 기간 내로 들어오게 되네요. 기대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BTS 멤버들을 차례차례로 군대로 보내놓은 상황 속에서도 실적이 어때요? 너무 잘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BTS까지 오면은 어떻게 된다? 야, 이제 월드 투어 못 갔었던 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던 월드 투어까지 하면서 야, 대박 나겠다. 이런 기대감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 호실적으로 인해서 오늘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다음날 휴일 그리고 오늘 미국장 내에서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감과 그리고 자금에 대한 이탈이 오늘 강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도 하이브는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올랐었던 종목들이 넥스트레이드 구간 내에서도 눌리는 종목들이 있음에 반면에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증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은 바로 관세 우려감이겠죠. 근데 이 관세 우려감에서 빗나갈 수 있는 섹터 바로 엔터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한알령 해제 기대감까지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 달 내에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과 관련된 뉴스도 있는 만큼 엔터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이브 차트 통해서 함께 더 보시겠습니다. 하이브가 현재가가 26만 6천 원이에요. 최근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35만 원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주봉으로 보고 계신 건데 35만 원이면 어디냐면 지난 상장 당시 고가입니다. 여기에요, 네. 여기. 굉장히 높죠. 근데 저는 이만큼의 기대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조선, 방산 그리고 관세와 상관없는 섹터인 만큼 현재 기대치를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들이 강세를 볼 확률 높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5만 원보다는 저는 일단 1차적으로 30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30만 원이 지난 가격대 매물 저항대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하이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30만 원 정도까지 1차적인 대응 이후에 추세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는 30만 원까지 상방이 열려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은요, D&D 파마텍입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미국 특허 등록에 결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애프터마켓에서는 한국거래소보다 살짝 상승폭 줄어드나 했더니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내일장 흐름, 금요일장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금요일장 흐름 계속해서 좋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주도 섹터 내지는 이미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 눌리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수급이 다른 쪽으로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라는 점을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시간에 내에서 연속성이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바이오 섹터입니다. 물론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당연스럽게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D&D 파마텍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노보노디스크 리벨서스 대비해서 흡수율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번 신약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투여 용량 자체도 낮은 만큼 약가 그리고 다양한 식사 조건 제한도 없이 복용이 가능한 약품인 만큼 판매량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D&D 파마텍 지금 현재에서도 계속 올라가네요. 지금 7만 원대를 보이고 있는데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기 때문에 이건 우리 조상님 모셔와도 여쭤봐도 알 수 없는 신고가 자리입니다. 네.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대응 방법 항상 동일합니다. 거래량 실은 음봉이 나오지 않는 한 내지는 5일 이평선과 같은 단기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일단 홀딩하면서 분할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준으로 일단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더 가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살짝 눌렸다가 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눌린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D 파마텍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눌림 구간에서 공략해보자라는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종목은요, 로보티즈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관련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LG전자의 휴머노이드 AI 워커 1차 물량을 납품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로보티즈 어떻게 보실까요? 자, 뉴스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뉴스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정치성 테마로 엮이는 흐름도 분명히 있고, 이번에 로봇주들이 가져가야 되는 가장 큰 포인트가 그래서 이제부터 실적 잘 나올 수 있나요? 수주 건수, 대기업과의 계약 건수 붙어 있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물류 자동화 섹터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호재 소식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네, 로보티즈 보시면은 해당 기사 나오고 이거 5분봉입니다. 5분봉으로 와. 보고 계신데 네, 4시 35분 기점으로 네. 강하게 거래량 붙인 이후에 눌리고 있죠. 자, 넥스트레이드의 강점은 이런 데서 나타나고 강점과 단점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이미 실린 지금 거래 형태가 붙기 있기 때문에 본장과 마찬가지인 거래 형태가 이어지고 있으나 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쉽지는 않죠. 그럼 빅파마 내지는 이런 바이오 큰 섹터들 대비해서 실적향에 대한 우려감은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이 좀 같이 붙어줘야지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오늘 상승분 대비해서 50에서 60%가량 적절하게 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장 본장에서 오히려 이 눌린 구간에 추가적인 상승분 기대해 보셔도 괜찮겠다. LG전자 휴머노이드 사업과 연관, 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장에서도 추가 상승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리뷰로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YG 플러스가 하루 만에 정말 빠르게 치고 갔습니다. 무려 7% 넘는 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장 후반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요새 추천드리는 것마다 시초가에 잘 잡히고 그리고 본장 내 치고 올라갔다가 눌리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네. 하루 만에 계속해서 목표가 도달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앞에서 하이브를 먼저 확인하셨다시피 당장 추세 크게 무너진 부분 없습니다. 네. 네, 물론 최근에 한알령 그리고 이 섹터들도 저는 어찌 보면은 정책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흐름까지 연관적으로 연이어서 보시면은 오늘 시간의 테마 같은 경우도 정책 테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이런 테마주들, 특히나 대선, 정책 테마주들이 한동안 쉬었거든요. 다시 올라올 가능성 지켜보시면서 오늘 종목도 연관주 한번 바로 공개 드리도록 할게요. 네, YG 플러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어서 그러면 오늘은 정책 관련주로 준비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정책주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차트 뭔지 못 알아보실 거예요. 네. 차트 알아맞추기 시간인데 정책주 하면은 들어가야 되는 섹터 쉽죠. 어떤 당이든 양당 다 나올 수 있는 정책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출산 장려책 관련주 꿈비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꿈비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익숙하게 들려오는 종목인데요. 꿈비 설명해 주시죠. 자, 꿈비 저출산 관련주. 이번에 어찌 보시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경선이 이번에 거의 끝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한덕수 권한 대행인 같은 경우에도 뭐 출마를 하네 안 하네도 이번에 우리 휴일 기간 동안 또 발표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 구도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후에 나올 부분들은 당연스럽게 정책과 공약과 관련된 재부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정성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이런 정책적인 테마주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꿈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저출산 테마뿐만 아니라 최근에 좋은 호재 소식도 있었어요. 5월 달부터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정책이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동 육아 지원 플랫폼 공동 사업에 대해서 협상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진출, 판매 확대까지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꿈비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장 전체적인 많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휴장일을 앞두고 눌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비는 오늘 강하게 양봉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꽤 실린 형태대로 5일 이동평균선 위로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안팎으로 지금 안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거래량 붙이고
정책과 관련된 이슈만 붙으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지난 고가 매물대 구간 근처인 13,4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9,2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책 관련주 꿈비로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 34,000원, 3,400원, 그리고 손절가 9,200원 잘 기억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잘못 말했는데 목표가 13,400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오늘 방송 마치고는 인사이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장 코멘트보다는 휴일 기간 동안 미국장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휴일 기간 내에서도 미국장 코멘트 지속적으로 드릴 예정이니까 네이버 밴드의 조범수 매니저, 조범수 주식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저희는 휴장을 하지만 미국장은 계속되니까요. 이 미국장에 대한 인사이트 많이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전화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02-2000번에 4919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수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